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10시 또 기관차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저와 함께 주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 드리게 되면 에, 다음 주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기관차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여름 특집으로 제가 총 10강짜리 해가지고 기술적 이 분석에 대한 이 교육 방송을 올려드릴 예정이고, 뭐 마지막에는 기관차랑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또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죠. 뭐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어떤 리딩적인 입장에서 지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지금 자리에서 무턱대고 매수를 하라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우리가 뭐 따라붙는 매매도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냥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려라. 저거 어차피 보고만 있을 거고 매매 안 할 거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당일에는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이유까지 다 이야기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어찌되었거나 아침에 시가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당일 매매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미리 짜여진 매매, 즉 이런 전략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매매로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쟤 못 쫓아가지. 근데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하락 종목이 두세 배 더 많다라는 것은 쟤네들이 올라가는 만큼 반대로 때려 맞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꼭 하락하지 않아도 지지부진해도 어떻게 내가 심적 압박을 어마무시하게 받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거 잡았으면 좋겠죠. 저도 당연하겠죠. 그쵸? 저거 잡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수익 보시라고 그러고 그럼 막 의기양양해서 좋겠죠. 근데 내가 전략이 나오지 않는데 누구를 사지로 밀어넣습니까? 말 그대로 저거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레귤러다, 이레귤러. 정말 몇 년의 사이클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클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쟤네들은 그냥 쟤네 자체로 내비둬야 됩니다. 지네들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라고. 그리고 우린 어떻게, 예, 비록 반대편에는 있지만 추세적 전환하는 종목들, 지금 나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꽤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들어가신다라 그러면, 글쎄요, 2차 전지를 아웃퍼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수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그런 흐름에 지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방산 쪽입니다. 이번에 어찌되었거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많은 아픔과 피해를 남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K방산,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찌됐거나 방산업체들의 어떤 수준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죠. 따라서 본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2-3년간은 계속 매출과 이 계약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한번 이렇게 밸류업이 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사이클에서 파동을 잘 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산 쪽을 준비했고, 향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진 모르겠지만, 그쪽이 종전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흐름들은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어찌되었거나 비어진 탄약고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자리들에서 이렇게 수렴하다가 돌파하는 요런 자리, 더군다나 122평과 일목과 모두 딛고 움직이잖아요. 저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저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종전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어떤 전쟁의 양상을 소강 상태 혹은 곧 끝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어떤 교착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좀 기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 그러면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그 출렁일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분명히 제가 이제 어떤 글로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방산주들은 매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향후 2-3년 동안 계속 우려 먹어야 될 종목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 쪽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다만 어찌됐거나 지금의 흐름에서는 다른 거 없다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라고 봐요. 무엇을 골라야 되냐고 하면, 일단은 쌍봉의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12만원에서 노릴지 10만원 자리에서 노릴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핑퐁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120평과 요 마디가, 딛는 마디가 겹쳤다라 그러면 이런 자리가 정말 매수하기 편안한 자리거든요. 막 그냥 대충 얘기하면 공짜로 10%에서 20%를 먹어갈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가는 바람에 지금 분명히 마진은 12만원하고 10만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120평은 어정쩡하게 이 중간자리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글쎄요, 저는 12만원 자리보다는 이 10만원 자리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쌍봉을 만들고 나서 이 어깨자리 리바운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종목의 수급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 그러면 이 자리가 오기보다는 12만원 자리를 딛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화로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딛게 되면 좀 패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아랫자리에서 10만원 구간이 왔을 때 비중을 실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구간을 만들고 있죠. 지난 흐름에서 추세 라인을 언더슈팅 했다가 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본 종목은 주봉으로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 예전에 10만원도 넘겼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사가 지금의 어떤 추세와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구간, 그쵸? 적어도 이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파동도 하락할 때와 유사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거 딛는 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레벨업한 흐름에서 다시 이제 6만원을 올라갔을 때 디디면 이때 매수하는 게 좀 더 나은가, 아니면 그냥 아랫자리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은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는 이 윗자리에서 이렇게 노리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구간에서는 120평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즉 이 구간이죠. 이 120평 구간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얘는 다행히도 지난번에 저점을 만들었었던 이 5만원짜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때 저점이 49,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120평 닿을 때 49,800원 짧게 컷 걸고 매수를 해가지고 최소한 57,500원 이런 자리의 리바운드를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자리 가면 반 내주고 혹은 3분의 1 내주고 나머지 그냥 본절 걸고 지켜본다라 그러면, 여기서 터져서 한 텀이 더 올라가면 땡큐인 거고, 그렇지 않고 내려오면 좀 아쉽게 그냥 조금 먹고 마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흐름들은 어떻게 내가 비중을 충분히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매가 아닐까. 이 자리 깨지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42,000원 자리를 기다린다. 저는 추후에 이 한국항공우주가 과연 진짜 저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 뭐 확인이 되는 거는 한 2-3년 후가 되겠죠. 과연 저 자리에 오는지 같이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좀 아쉬운 흐름들이 조금 있었죠. 매수의 어떤 관점에서. 특히나
뭐 이런 자리들 디딜 때 충분히 매수로 접근이 가능했는데, 더군다나 이런 패턴을 만들어 줘서 단통으로도 매수가 접근을 했는데, 사실 공격적으로 매수를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게다가 마디를 굉장히 어정쩡하게, 이거 안 닿았기 때문에 다시 38,750원, 지금 요게 마디가, 얘가 38,750원이고 이 밑에가 33,500원입니다. 이 흐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디를 활용한다라 그러면 못 닿았기 때문에 딛고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얘 지금 주봉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와 있냐면, 이런 자리에 와 있어요. 즉 어떻게 합니까? 상장하고 시초를 만들었었던 중장기 쓰리봉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대부분 내주는 게 정석인 거고, 다시 잡더라도, 왜냐면 장기 쓰리봉 자리인데 말 그대로 어디에서든 물렸든 나올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들고 있는다라는 것은, 돌파한다라고 믿는 것은 그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지킬 거 지키고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관점이고. 자, 그 다음에 122평이 이제 슬슬 3550원, 지난번에 저점, 지금이 3297원이거든요.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예측 매수로 들어가면 그냥 3만원 이탈 컷으로 한번 매수를 접근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깨지면 다시 어떻게 25,000원짜리 아래에서 추세 전환을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3만원, 33,500원 자리는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아래에도 이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딛게 되면 다시 한번 37,000원까지의 리바운드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어깨 자리 한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입니다. 본 종목도 이제 좀 충분히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얘도 자리가 비슷하죠. 지금 14,000원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4,000원 전후 자리에서 매수해서 13,600원, 이 자리 이탈 컷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바운드 위치가 지금 가격보다 조금 높겠네요. 15,000원 좀 넘는 가격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 깨지면 다시 어떻게 12,000원짜리 아래에서 노린다. 그 아래 1750원의 마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들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 2만원의 여력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이 라인, 지금 요런 라인에 걸려든 거죠. 2만원 라인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들을 잘 극복해 낸다라 그러면, 즉 이번 주에 생긴 저 장대 음봉을 잘 극복한다라고 하면 122평 타고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뭐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IG 넥스원입니다. 본 종목도 좀 웃긴 게,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저는 기술적 패턴 중에 제 전문은 뭐다? 하락세기 패턴이다. 어찌됐거나 파동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하락 추세 라인, 우리 차트 드로잉 쇼 보시는 분들 내일 올라갑니다. 차트 드로잉 쇼 내일 저녁 10시 8시였나 10시에 올라가는데, 자, 그거 보시는 분들 1번 2번 만들어졌죠. 그러면 3번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죠. 게다가 추세 라인을 어떻게 합니까?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 매수하세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본 종목의 변동성을 봤을 때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두 달 만에 4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거 보면 저도 당연하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AI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다 하진 못해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나 편견이나, 최근에 조선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라가는 거 눈에 뻔히 보이고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오랜 동안에 흑역사들이 머릿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어서 일목 안 깨니까 매수고, 지금 이 자리도 어떻게 합니까? 안 깨면 매수고.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보게 되면 75,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최소한 어디까지? 다시 9만원짜리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고 이 자리에서의 돌파 추가 시세를 노려본다. 지금 이 패턴의 목표치도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들 잡아가지고
저런 구간 노리는 거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산입니다. 풍산도 이제 계속 매수를 하려고 좀 보고 있었는데 이 120평이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닿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122평하고 일목이 맞물리는 저런 자리, 뭐 제 특기인 또 자리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자리들을 닿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계속 구경하다가 드디어 122평을 닿았는데 하필이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목을 이탈해서 닿는 바람에 매수하기 좀 까다로워졌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종목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그렇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38,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로 접근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공격수의 매매 방법이죠. 이 자리 깨지면 다시 35,000원짜리 아래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만 앞서서 이야기한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흐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S&T 모티브입니다. 본 종목은 좀 파동이 어지럽죠. 제가 늘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뭐죠? 어디에 매수해도 물릴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자꾸 접근하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멀리서 봤을 때 여기서 대충 매수하고 여기서 나오고 매수하고 나오고 대충 여기서 또 뒤지니까 매수하고 나오고 이렇게 생각해서이지, 막상 그 시세가 그 당시에 가게 되면 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이 못합니다. 마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 매수에 막 이렇게 손이 가진 않고, 만약에 큰 틀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이 45,000원 요런 자리에 왔을 때, 근데 이 자리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아예 차라리, 적극적이신 분들이 지금 요 120평 이틀 연속 듣잖아요. 지금 49,700원을 뒤졌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이 자리 이탈 코스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고점을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본 종목은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애매해요, 뭘 들어가든지. 뭐 이런 흐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 오늘 마무리가 왠지 좀 찝찝한 것 같은데, 왜냐면 딱 잘라서 전략을 이야기 못 드리면 저도 그냥 마음이 찝찝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조금은 만만치 않은 흐름이다. 그냥 이런 흐름들 전략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꾸준히 저희 방송 오시는 분들 저희 차기사 카페 오셔서 가입해 주세요. 뭐 아직까지 뭐 쪽지를 보내거나 뭐 이런 것도 없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계속 자료들을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저희 여름휴가 특집 방송으로 대체되니까 그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또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다시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